네, 안녕하세요, 지혜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 맞습니다. 기업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로 특히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커리어를 전환할 수 있게 된 건지 그 계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마지막 학기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이 없이 무작정 기업에 서류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과율도 합격률도 낮아지고 또 저도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가지고 싶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IT 계열,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결심은 모든 문과생들이 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문과가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개발 쪽이나 디자인 쪽이나 데이터 쪽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다 체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고 기업에 붙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나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어떠한 스텝으로 개발자가 되신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데이터 분석이 사실상 석사생이 최소 졸업 요건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심을 해도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일단 데이터 분석이 뭔지 조금 공부도 해보고 프로젝트도 해볼 겸 국비교육을 찾아봤고 국비교육 중에 데이터 분석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에 수강을 하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교육만으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자 쪽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더 하셨나요? 사실상 국비교육만으로 데이터 분석가 또는 개발자로 취업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국비교육은 6개월 동안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웹 개발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웹 개발과 그 데이터 분석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드는 걸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또 데이터 분석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국비교육이 끝나갈 무렵에는 데이터 분석 대학원과 그리고 사피라는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그 교육에 둘 다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저는 개발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자 사피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럼 대학원도 원서를 넣어보고 네. 사피 수업 네. 무료인가요? 무료로 진행되고 네. 있고. 무료로 진행된 이 사피 수업에도 원서를 넣었는데 둘 다 붙으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개발 쪽으로 조금 더 듣기 위해서 사피 수업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준은 뭘까요? 일단 공부도 좋지만 솔직히 취업이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피가 워낙에 그 취업률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교육이었고 막상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석보다는 개발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면은 아무래도 통계 위주의 분석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발 능력이 없으면은 수업을 따라가기 벅찰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일단 사피에서 교육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분석이 너무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원을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피는 원래 정규 수업은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게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중간에 얼마든지 취업을 하면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보통 취업하는 확률이 높나요? 네, 많이들 1년 안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욕심이 좀 크면은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다들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처음부터 말씀 주셨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국비 교육을 듣더라도 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이 필수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은 국비 교육을 듣고 나서 1년 내에 또 다른 교육을 들으면은 그 안에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게 단순히 개발은 좀 더 공부하는 기간이 짧고 분석은 공부하는 기간이 길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사피는 아무래도 공부를 시키는 그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국비교육의 경우에는 본인의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피는 같이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그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수업이 짜여져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국비 교육 대신에 사피 교육을 처음부터 선택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제가 들었던 사피 교육은 비전공생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복수 전공을 했다던가 아니면 취미로 개발을 했던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완전 초짜로 파이썬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들었다면은 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피 교육을 지금 들으시려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개발 관련 지식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국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기본 지식을 다 함양하고 난 뒤에 사피 교육에 지원하면은 훨씬 더 좋은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네. 사피 교육을 바로 신청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문과생 분들이 개발로 전향하려고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 인터넷 강의가 국비 교육에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국비교육의 장점으로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또 같이 듣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중도 포기할 위험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선 과목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 같은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개발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을 때, 좀 패스하고 싶은 부분을 국비교육에선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은 잘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동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국비 교육 과정하고 사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교육 과정에서 지혜님이 배우셨던 내용, 좀 선택을 하셨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국비교육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웹 개발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HTML, CSS 같은 내용을 먼저 배운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배워서 파이썬 장고를 이용한 웹 개발을 한번 하고 그리고 판다스와 R을 활용한 분석을 배우고 또 분석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심화를 해서 스파크 같은 분산 처리 프로그램을 배운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다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굉장히 이게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생의 경우에는 좀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R이랑 판다스를 활용한 분석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AWS나 스파크 같은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피의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서 비전공생과 전공생으로 반을 나누어줘서 전공생은 자바를 활용한 웹 개발, 그리고 비전공생은 파이썬을 활용한 웹 개발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또 한 학기 내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피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요즘에 개발자로 취업을 하려면 코딩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사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수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사피의 취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코딩 테스트를 타깃으로 한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돼요, 그게. 처음에 파이썬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 파이썬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파이썬이 가장 기본적인 언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비전공생이 접근하기에는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파이썬을 주로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자바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게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분들께 개발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추천하는 언어는 파이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너무 어려운 언어라면은 공부를 하다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파이썬은 그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줄 만한 난이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난이도도 괜찮은 반면에 그리고 취업에도 유리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웹 개발 위주의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사실 유리하지는 않아요. 웹 개발을 목표로 하신다면 자바를 공부해야 하는데 파이썬을 공부해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마케팅이라던가 다른 직무에 지원을 해보신다면은 파이썬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피가 총 1년간의 과정인데 한 학기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셨어요. 사실은 비전공자 케이스에다가 교육과정도 완수하지 않은 채 취업을 하신 건데 그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지원한 회사의 공고를 보고 저는 웹 개발자를 뽑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코딩 테스트 질문도 자바에 관련된 그 선택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웹 개발일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제가 뽑히고 나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팀장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제가 포트폴리오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데이터 분석에도 관심이 있는 걸 보아서 이 직무에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만 본인이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좀 잘 먹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사피의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끝내지 않고 한 학기 만에 기업에 취업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기업에 취업하실 때 그 서류를 냈던 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 자체를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개발자인데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 가지고 비교 우위를 점하셨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입사 후에 이제 선임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신입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나 저희는 그 서류 대신 영상으로 지원서를 썼는데요. 그 영상 같은 데서 이런 열정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저의 태도를 칭찬하시는 상사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 전공이거나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신 분들의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나 신입은 어쨌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개발 지식과 데이터 분석 지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그 채용 절차 과정에서 면접 때의 태도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정성스러운 작성이나 혹은 뭐 영상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을 정성스럽게 찍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관심이 있는 걸 어필을 하고자 공모전에도 다수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상을 한 경력도 있고, 관련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열정 있게 봐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에 혹시 수상하신 내용은 있으실까요? 저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 대상을 수상하셨나요? 네. 저 팀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어요. 비전공자인데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좀 수상을 하셨을까요?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공모전이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경영학과 플러스 창업활동에 다수 참가했던 강점이 있어서 좀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낼 수 있었고, 같은 팀원 중에서는 통계를 전공한 친구도 있었고 또 개발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다 같이 좀 강점이 잘 어우러져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팀을 잘 만나야 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배우는 게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국비교육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공모전에는 꼭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꿀팁인 것 같네요. 보통 이제 개발 쪽이나 데이터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혼자 공부를 많이 해보는 케이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게 포트폴리오를 훨씬 양질의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데이터 엔지니어링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네, 정말 너무 달랐던 역할에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요. 업무의 난이도로 힘들어하는 거는 어떤 직무를 가든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에서는 AWS 서비스 같은 학부 시절에는 잘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저는 자꾸 제 스스로가 비전공생이라서 이해하는 게 느리다라고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입사한 동기 말로는 이거는 학부생들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를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거 당연히 어려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자꾸 비전공생이라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나만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직무로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어려웠던 점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먼저 멘토분들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제가 표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께서 되게 장문의 답변을 주셨었는데 저는 일반적인 전공생보다 4년 플러스 알파만큼 늦어진 거니까 지금 어려워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거를 끝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니까 아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조급했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고, 아,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더 하자라는 생각에 집에서 그런 AWS 기술들도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멘탈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 취업 후에도 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커머스 기업에 들어가시게 된 지 1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앞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맡고 싶으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은 유저들로부터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이 의미 있도록 가공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수집된 데이터가 지나가는 파이프라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는 개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개인 정보들을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암호화 처리된 데이터를 그 다음 단계로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가공된 데이터가 잘 갔는지를 검토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엔지니어링 업무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검토된 데이터들은 누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획팀이나 뭐 분석팀 그리고 마케팅팀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이런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석 툴에 잘 표시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토해가지고 가공된 데이터를 잘 넣는 역할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잘 분석된, 잘 가공된 데이터가 분석 툴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획팀이나 마케팅팀이나 다른 팀들이 그 분석 툴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깔끔한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데이터가 이동했을 때 뭐 누락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분석팀이나 다른 팀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데이터면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꼼꼼한 태도도 정말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뭐 잘못 클릭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 상사께서도 항상 졸면 안 된다. 점심 먹고 졸릴 시간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커리어를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한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새로 출시되는 기술들이 워낙 많고 이런 기술들을 빠르게 따라잡아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저도 바로바로 채택해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많은 문과 출신들의 취준생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문제일 텐데, 만약 내가 회사를 나왔을 때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옛날에는 고용 안정이 꽤 됐을 때는 그래도 뭐 한 50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나오더라도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빨리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오게 됐을 때 명함에서 내 직책을 지웠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없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한 문과 쪽 스킬들이 많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은 내가 나오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직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쪽에 베이스를 두고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도 같이 건드려 보는 게 굉장히 향후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문과 쪽의 전공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을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국비교육과 사피라는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교육을 들으면 무조건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고민을 해본 다음에 가능할 것 같다면은 그때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단 교육이든 뭐든
시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닥치는 대로 많이 해봐라. 네, 맞아요. 네. 고민만 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 이게 저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무로 돌렸다가 거기서도 취업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개발 쪽이나 데이터 분석 쪽은 전공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의 내용들을 굉장히 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